大家好，天미중국어TV의 리라오스입니다. 이전 영상 한자의 간화 원리에 이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수의 간을약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형성과 회의 원리에 의한 재탄생, 그리고 초서체와 혹은 동음자로 복잡한 필액을 대체한 것, 그리고 윤곽과 특정 부분만 남긴 부분, 그리고 일부분을 보호화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은 송경호 선생님의 한학 입문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한자 간화의 원리 두 번째입니다. 형성 원리에 의한 재탄생 부분입니다. 뜻을 나타내는 부분과 음을 나타내는 부분을 결합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원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물고기 잡을 어자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수자에 물고기 어자가 결합을 해서 물고기 잡을 어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섬돌개자인데 섬돌개자의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간략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모두 다라는 의미를 가진 개자인데 지혜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이 한자는 끼일 개자입니다. 끼우다, 개입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발음은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간략화되면서 앞에 있는 부수와 만나서 발음은 지혜라고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춧돌 초자입니다. 초석이라고 얘기할 때 이 초자를 많이 쓰죠. 여기에도 마찬가지 오른쪽 부분이 간략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회초리 초자입니다. 추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부분을 날출자, 추라고 글자로 모양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수와 결합을 해서 추라고 발음을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글자는 놀랄경자입니다. 놀랄경자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과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이 모두 다 변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는 공경할 경자의 찡을 서울경자의 찡이라고 모양을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뀐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되죠. 찡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세 번째, 회의 원리에 의한 재탄생입니다. 회의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글자가 뜻으로 결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원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밝을 명자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날일자와 달월자가 합해져서 밝을 명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보필자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요 위에 있는 부분이 대나무 죽자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털모자입니다. 그래서 붓이 보통 보면 나무에다가 털을 많이 달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붓이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대나무에 털이 달린 형태라고 해가지고 보필자를 이렇게 간체자의 모습으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발음은 삐, 삐. 두 번째 글자 티끌진자입니다. 티끌진자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냈는데 작을 소자와 흑토자를 결합해서 글자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작은 흙이라는 의미로 작은 흙먼지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되어서 발음은 천입니다. 세 번째, 눈물루자입니다. 눈물루자는 물수자에 눈목자를 결합한 형태인데요. 물이 눈에서 나오다라고 해가지고 눈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발음은 레이가 됩니다. 네 번째, 초서체로 복잡한 필액을 대체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말마자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발음이 마. 두 번째, 글서자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내서 슈. 그 다음에 할위자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내고 발음이 두 가지입니다. 웨이라고도 발음하는 경우가 있고요.
웨이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음자로서 복잡한 필액을 대체한 간략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뒤후자의 간략화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간체자와 그리고 번체자의 모양이 동일하여서 혼돈을 주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전후라는 글자가 앞전자와 뒤후자를 씁니다. 그러면 이 글자는 간략화된 것입니다. 이 글자가 前后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임금 황자와 황후 후자, 황후 후자의 원래의 본체의 모습이 이런 글자입니다. 번체자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임금의 황후란 뜻으로 해가지고 황후라고 글자를 쓸 때도 후를 이렇게 모양을 씁니다. 그러면 황허 해서 발음도 똑같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뒤라는 뜻인지 황후라는 뜻인지 글자의 조합을 보지 않으면은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두 번째로 구루문자입니다. 구루문자를 간략화시킨 모양이 이런 모양입니다. 발음은 윈입니다. 하지만 이 글자 역시 기존에 이 모양을 하고 있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를 운자가 그 글자가 되는데요. 뭔가 말하다라는 의미의 운자입니다. 그러면은 운위라고 했을 때 윈웨이 하면은 이르다, 말하다, 가라사대 이런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또 윈두어라고 해서 요 글자를 쓰면서 다른 글자를 연결시켜서 윈두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이 글자는, 이 단어는 구름이라는, 구름 조각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라는 뜻과 말하다라는 의미가 같은 글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따로 이 글자만 나왔을 때는 혼돈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세 번째 글자는 밀가루 면자입니다. 밀가루 면자를 간략화시키면 이런 모양의 글자가 되고요. 발음은 미엔. 그렇지만 이 글자도 기존에 사용하던 글자가 똑같은 게 있습니다. 얼굴 면자가 그것이고요. 얼굴 용자와 합쳐지게 되면 미엔롱 해서 똑같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간략화 형태로 쓰는 거 미엔 이렇게 썼을 때는 밀가루란 뜻이고 펀 가루란 뜻입니다. 그러면 밀가루라는 의미 미엔펀이 됩니다. 두 개도 물론 혼란이 올 수가 있는 글자가 되겠죠. 따로따로 봤을 때는. 여섯 번째, 윤곽만 남긴 것도 있습니다. 우산산자인데요. 위에 있는 모양과 밑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남겨주고 안에 있는 모양을 살짝 간략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발음은 산. 두 번째,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위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남겨주고 가운데를 간략화시켜주고 밑에도 획을 생략을 했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고 세 번째 이치자입니다. 치야 할 때 이치자입니다. 이것도 위에 있는 모양 그대로 남겨주고 가운데 여러 개 중복되는 것을 하나로 통일시켜주고 마지막에 밑을 닫았습니다. 똑같은 모양을 유지를 했죠. 발음은 치. 그래서 윤곽이 모두 다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일곱 번째, 특정 부분만 남긴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숫자는 좌측을 남겨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졌고요. 힘쓸 무자는 우측을 남겨서 이런 모양으로 남아있고요. 송리자는 안에 있는 부분을 남겨주었고요. 그리고 날비자는 시작하는 첫 부분, 이 부분을 남겨줘서 이런 모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툴경자는 중복되는, 글자가 똑같은데 중복되는 부분에 한 부분만 남겨두고 한 부분은 떼어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좌우나 혹은 안팎이나 시작이나 혹은 중복되는 부분들을 남기고 나머지는 생략하는 형태를 취한 게 특정 부분만 남긴 간략화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비록 숫자의 발음은 수이 이런 모양을 띠고요. 힘쓸 무자의 발음은 우 이런 형태를 띠고요. 속 리자의 발음은 리 이런 모양을 띠고요. 날비자의 발음은 페이 이런 형태를 띱니다. 다툴경자의 발음은 찡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8번째, 일부분을 부호화한 것이 있는데 이 부호화할 때 기본적인 형태로 취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 형태입니다. X자 모양을 닮아 있는데 벨 예자입니다. 배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의 형태입니다. 이것도. 요런 X자 모양의 기본 형태를 가지고서 여기다가 조금 더 더하고 변형을 시켜가지고 부호화 시킨 것이 이 8번째 일부분을 부호화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바람풍자를 보면 속에 있는 부분을 이런 형태의 X자 모양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겉에 있는 모양은 그대로 두고 속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X자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바람풍자가 간략화되어서 이런 모양에서 발음은 펑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다른 글자들도 보면은요. 구역구자인데 요 속에 있는 네모 모양 3개 보이죠? 그죠? 품자인데 요 네모 모양 3개가 이렇게 또 X자 모양으로 바뀐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조자, 조나라 할 때 나라조자가 요런 모양인데 걸쳐져 있는 이 부분이 또 X자 모양으로 간략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울 난자를 보면은요. 어려울 난자는 요 부분을 마찬가지 이렇게 X자 모양을 했는데 위에 부분이 조금 붙여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간략할 때는 X자 모양에서 살짝 이 부분을 살짝 더해가지고 만들어낸 형태가 되는데요. 또 U자 모양이 됩니다. 어려울 난자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발음은 난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럼 이런 글자들을 띠고 있는 다른 글자도 한번 살펴보면요. 권세의 권자가 있습니다. 권세의 권자의 오른쪽 부분을 이 모양으로 간략화시켰습니다. 봉황새 봉자의 안에 있는 부분을 또 이렇게 간략화시켰죠. 바람풍자랑 비교를 해보십시오. 바람풍자 안에는 X자 모양이고 그 다음에 봉황새 봉자 안에는 또 U자 모양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저자입니다. 이저자의 간략화 형태는 X자 모양에서 위에 뚜껑을 씌워놓은 것 같은 이런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발음은 쯔라고 발음을 하고요.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이 이런 형태를 간략화된 부호로 사용하는 글자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묘금도 유자입니다. 유비할 때 이 글자를 사용하는데 축일 유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앞부분에 묘금 부분을 간략화를 시켜서 이런 모양으로 바꿨습니다. 뒤에 칼도자는 그대로 남겨두고요. 유자입니다. 유자. 그리고 봉분분자입니다. 우리 고분 있죠? 경주에 가면 고분이 많이 있는데 그 봉분분자의 분자입니다. 그러면 이 분자의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또 간략화를 시켜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 8번째 부분에서 설명하는 일부분을 부호화시켰다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런 X자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요. X자 모양의 형태대로 사용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어떤 규칙은 없습니다. 이 모양과 이 모양과 이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다 X자 부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분에 사용된 것은 X자 모양에서 오른쪽 부분을 위에 살짝 기역자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만든 게 한자의 또우자 모양을 비슷하게 연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의 모양과 여기 부분의 모양과 이 속에 있는 부분의 모양이 모두 다 다르지만은 똑같은 형태로 부호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호화한 것은 위에 뚜껑을 손잡이가 있는 뚜껑을 엎어 놓은 모양인데요. 그럴 문자처럼 생겼죠. 이런 형태로 부호한 것이 있는데 여기 있는 부분과 여기 있는 부분과 여기 있는 부분이 되는데 모두 다 글자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똑같은 형태의 부호를 사용을 해서 글자를 간략화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자의 간략화 부분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我们下个视频再见。